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17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의 첫 녹음 날이라 후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쥐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석님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가을 하늘 나라님이 또 일시 후원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죄송함이 있긴 한데, 그쵸? 왜요? 요즘에 거의 한 2주 못 하지 않나요, 또? 최근에 2주 못했죠. 한 달에 하나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주 하고 싶긴 한데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모일 못했어요. 한 2주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공지 못하고 2주 못했고 이제 116화하고서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또 실시간 눌러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라이브 만들 때 이전 설정 쓰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누르는. 한 달 만에. 그렇네요. 그 전에 4월 8일이었네요. 그러네. 그러면 그때 또 후원 읽어주고 또 바로 또 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군요. 아무튼 뭐 후원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무슨 얘기 하나요? 오늘 뭐 한 달이나 지나서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짤막짤막하게 단신 좀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WS 국내 전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안 됐었나요? 네, 그쵸. 원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내 목소리만 짝 괜찮겠죠? 네, 아무튼 비자, 마스터 이런 걸로만 됐는데 이제 국내 전용 카드로도 되는 거예요. 원래 비자나 마스터를 달면 카드사가 연회비를 한 10,000원 받고 국내 전용 5,000원 받고 이러잖아요. 네. 네네네. 이제 비자, 마스터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한번 그래서 결제 안 되는 대란이 있지 않았나요? 그건 현대카드 때문에.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그건 현대카드랑 뭔가 현대카드가 원래 좀 선구적인지 항상 그런 거 좀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어디랑도 자동결제 때문에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시스템을 바꾸면서 아마도 이거의 영향일 수도 있지 않나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냥 끊겼는데 그냥 그 상태로 거의 한 달 반을 방치했죠 거의. 지금은 되는 거죠. 아니 지금은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원래 최대한 버틸라 그랬어요. 네. 결제 정보 바꾸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만 넘어가니까 이제 AWS 메일 오는 거죠. 결제 안 되면 계정 맞아. 삭제하고. 네. 위험하게 네. 무섭게. 그게 있었어요. 이게 아마 컨텍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AWS가 해외 결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완전 해외 결제로 진행됐는데 이번 몇 월부터지? 몇 달 전부터 한국 법인으로 결제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요 카드 같은 것들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존 유채 코리아 뭐 이런. 그래서 이름이 좀 이상해. 네. 유책 뭐지 이거? 유한 책임에서 맞아. 유한 책임인데 유책하니까 네. 뭐 아마존이 문 책임이 있나? 저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약간 편해지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일반 뭐 카드를 만들긴 해야 되지만 네. 비자 카드 만들지 않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 결제까지 다 좋은데 이제 마지막에 애매한 게 그 프라이스는 여전히 달러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프라이스가 달러인데 결제는 한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제는 그런데 이제 그거죠. 시간당 0점 몇몇 달러 또 이제 계산해서 네.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쵸. 이게 제 한국 돈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인데 이제 내 서버비가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뭐 엔화 같은 거는 따로 그렇게 하나요 혹시? 다 마찬가지니까 다 달러 기준이긴 다 달러 해요. 기준이겠죠. 글로벌 동일하긴 하는데 이제 일반인들 혹은 막 처음 접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약간 계산해야죠. 이게 저는 같은 컨텍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많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인데 한국 진출해서 세금 안 내고 이제 작업이라기보다 일하는 그런 업체들 아마 그런 거의 연장이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유튜브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세금 정책 바뀌면서 네. 한국에 그 세금 정보 신고해야지 그거 맞춰서 나온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유튜브 채널 접속해 보면 경고 떠 있거든요. 뭐라고 떠 있나요?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에서 얻은 총 수입의 최대 24%까지 원천 징수가 된다고? 아, 그렇게 써 있어요. 44BC 채널에? 네.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미국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미국 세금 정책이 좀 빡세잖아요. 전 세계를 다 아. 커버할 수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거나 혹은 미국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무조건 미국의 세금 떼가거든요. 미국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아 그걸 제외를 해주는 미국 거구나. 세금으로 떼가고 그게 아니고 너가 서류 안 내면 그냥 미국 세금 25% 먹여버릴 거야 이건데 아, 제가 하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내나 안 내나 우리는 똑같아요. 아, 사업자 등록증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번호를 내면 한국에서 세금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과금을 안 하는데 개인이면 미국 기준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떼지더라고요.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아무튼 전 거기까지 몰랐어서 요 비슷한 컨텍스트인가? 요새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낙규님이 좋아하시는 소식일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낙규님이. 아, 좋아하긴 하죠. 네,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 감이 별로 없는데 약간 미국에서는 사실 약간 삼성 같은 느낌의 재벌 느낌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 국내 기업으로는 지금 뉴욕 거래소 아마 2위인가 그럴 거예요. 1위가 네, 알리바바고 국내 기업은 2위고 나스닥이 근데 너무 커져서 뭐 전체로 보면 7, 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액면 분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아, 그럼 분할을- 계속 그냥 올라만 가는 한 거예요? 주당 금액이? 가격이 그쵸. 계속. 보통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번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액면 근데 분할? 여긴 탈생각이 없는 거죠. 여기는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왜 안 우리 거 하죠? 함부로 사지 말아라. 그렇죠. 여기는 그걸 되게 중요시해요. 주주가 바뀌지 않는 걸 엄청 중요시하는 아, 회사 중에 하나라서 말하기로는 네. 그래서 B 주식이 있긴 있어요. 1,500대 1로 액면 분할된 주식이 따로 있고 근데 이거 자체는 액면 분할 안 한 거죠. 그러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사실 뭐 50년 놓고 봤을 때 여기 정말 잘 성장해 온 회사라서 옛날에는 진짜 뭐 $100, $200 그랬는데 네. 지금 몇 억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100에서요? 네. 달러로는 이제 정확하게 42만 9,496달러를 이제 넘었어요. 최근에도 막 그런 거죠. 최근에도 뭐 이게 가격이 한 3억 정도 한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한 거 보면 그쵸. 거의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5억이네요. 1억이니까 1억 넘으니까. 한 주가 5억인가요? 네. 그렇죠. 네. 주당 5억이 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 컴퓨터들이 32비트 기반으로 수치를 32비트. 처리한대요. 그리고 그 0.1페니 단위까지 그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달러의 1000분의 1. 아,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네. 치면은 네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분의 1 아니에요? 만분의 1인가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만분의 네, 1.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32비트의 최고 숫자가 이게 몇이에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42억 9,496만 7,295까지가 이제 끝인데 그거를 이제 버크셔 주가가 넘어서려고 하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됐네요. 그럼 지금 이제 거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넘으면? 저 이거 읽어보진 않았는데. 미리 중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아, 다가가니까. 넘을까봐 오류를 발생시키니까. 그래도 미리 인지한 게 어디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거래량이 뭐 엄청 많진 않을 거라서 그렇긴 하겠죠. 뭐 이런 거 근데 보장을 해주나요? 모르겠어요. 뭔가 안 해줄 오를 것 수도 같은데. 있는데. 네. 거래가 안 되거나 거래가 안 되면 베스트고 근데 거래가 스태그 오버플로우 나서 이게 갑자기 1달러로 사지면 사줄 수 있겠네요. 그런 지금 게 보니까 그러네. 이거 넘어가면 1달러로 살 수가 있구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방어 로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사실 살짝 잘 모르겠긴 해요. 나스닥이 NYSE도 같이 하는 건가? 나스닥 리밋에 걸렸다고 회사들이 해서. 중간에 있어서 거래소 회사가 네. 다 바꿔야겠네요. 관련된 64비트로 안 해놓은 회사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생각하면 그냥 옛날 시스템이라 이렇게 했나 네. 싶은 생각도 들다가도 음.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플래시 보이즈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미국의 초단타 회사들의 음. 그 세계를 다룬 건데 개발자나 네트워크 관심 있는 분들 읽으면 진짜 재밌을 텐데 거기에 보면 진짜 0.0001이 아니라 뭐 1억 분의 1이라도 빠르면 그러니까 남보다만 빠르면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남보다 1초가 빨라도 되고 1억 분의 1이 빨라도 되고 10억 분의 1이 빨라도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 저 비트 계산 같은 걸 진짜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극한에 최적화를 그쵸?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걔네들 막 소켓으로 음. 앞에 보내면 앞에서부터 분석하든지 막 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극한에 최적화를 한 세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 거래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쳐도 오히려 초단타 회사들은 더 32비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군요. 생각하면. 예. 아, 그럼 사실 지금 이 시스템이 바뀌면은 그런 회사들이 더 비상일 수 있겠네요. 그죠. 시스템이 그런 회사들 바뀌니까. 약간 그거일 그러네. 수도 있죠. 버크셔 회사를 아예 거래를 안 하게 시스템 바꿔버릴 수도 있죠. 아, 그쵸. 아, 근데 이 나스닥이 바뀔 수도 있잖아. 나스닥에서 뭔가 그 처리하는 방식이 바뀌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부작용. 나스닥은 바뀔 수 있는데 이제 그 플래시보이드 책 보면 거래소 여러 군데 걸 수집해서 내가 음. 빨리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쨌든 요 정도 금액은 무시하고 더 최적화할 수도 있고 혹은 그쵸. 세계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달 중으로 이제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바뀌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시스템들 다 바뀔 테니까 관련 작업하는 사람들은 버크셔 엄청 욕할 것 같아요. 왜 행령 분할을 안 해가지고 진작하지. 상관없지 않을까요? 올리는 건 상관없잖아요. 사실 떨어뜨리면 문제인데 다른 애들이 시스템 안 바꿔도 버크셔 주식만 거래 못하게만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입후문으로 버크셔면 그냥 거래 중지. 아 멋있다. 음. 근데 한 주만 있어도 웬만큼 아, 그쵸. 이거 저는 종이 중서로 주면 좋겠어요. 이거 샀으면은 한 주도 차 뒤에 딱 붙여놓고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 종이증서 가져가면 그 사람이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종이 증서가 이제 아예 없을 거예요. 아직 한국도 그렇고 다 디지털화해서 아예 종이는 의미가 없다고 하긴 아. 하더라고요. 옛날 거 미국 이런 주식 증서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아트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액자 걸어놓으면 좀 예쁠 것 같은. 뭐 아무튼 낙교님의 꿈이었습니다. 아, 네. 잠시. 저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홈브루 많이 쓰시잖아요. 애플에서 뭔가 그러니까 애플 제품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홈브루로 툴을 많이 설치하실 텐데 거기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홈브루 관련된 뭐 글 쓰려고 하다가 네. 검색했더니 최근 날짜 뉴스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깃의 디프 쪽에 무슨 버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깃 디프를 할 때 무슨 코드를 넣으면은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깃 버그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깃 버그는 이제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요 홈브루가 깃을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최신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러 그 디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넣으면은 그걸 실행할 수가 있나 봐요.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똑똑해. 네. 그럼 거기다 이제 그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데 이 홈브루에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레시피라고 하나요? 그 레시피라고 하는 거를 아니 아무나 저 만들 수 뭐죠? 있거든요. 레시피가 아니라 포뮬라? 포뮬라라는 아무나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물론 뭐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런 거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굳이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포뮬라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은 쉘로 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쉘이 파일이 외부 파일이기도 하고 그 완전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사실 홈브루가 굉장히 편하긴 한데 맞아요. 취약해요, 진짜. 조금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이게 되게 기 쓰는 것도 그렇고 깃도 지금 엄청나게 커서 그 옛날 버전 설정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안 열리거든요. 웹에서 깃허브에서 그 파일 히스토리가 안 열려요. 그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깃 오브젝트가. 브루 업그레이드하면 느린 게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깃 기반이라.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거 홈브루 검색하니까 그 사사비치 글 있어서 또 다시 봤는데 이거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기본은 어디 개인이 회사도 하죠. 아니고 네. 일반 개인이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을걸요. 그거 만드신 분이 애플이었나요? 어디 네. 구글이었나? 어디 지원하셨다가 떨어지셔서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 어딘가 지원했다 떨어져서. 그거 트위터에 성토하는 네. 트위터 하셨었고 그 그런 게 있었죠. 본인이 직접. 네. 근데 보면 거의 모든 맥 사용자가 다 쓸 것 같은데 거의 근데 개발자들이면. 그쵸. 저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홈브루 좋아합니다. 루비니까. 네. 아 맞네요. 그것도 되게 사실 홈브루 대안도 많이 있었어요. 뭐 맥포츠라는 것도 있고 맞아, 맞아. 홈브루가 평정해서 그렇지. 그렇죠. 평정해 버렸죠. 이 정도면 애플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 아니야 일부러? 사거나 뭔가 다른 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거나. 우리 지금 단신도 엄청 많아요. 빨리빨리 가 네,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단신 네.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제부터 카톡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 맞아. 이거 봤어요. 저 저는 원래 안에도- 카톡을 안 써서 저도 네. 좀 늦게 알았어요. 여기서 장애나든지 말든지. 인싼지 아싼지가 나오죠. 저도 잘 안 쓰는데 어제 아내가 자꾸 뭐 PC 카톡에서 가족들한테 안 보내준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뭐 제가 트위터 확인했는데 M1 맥북으로 바꿨거든요. 아 맞네. 타이밍이 네. 하필 네, 그래서 그러네. 마이그레이션 PC를 바꾸신- 하면서
이상해진 건가 해가지고 막 초기화하는 거 찾아보고 그 아. 라이브러리 안에 뭐 지우고 하는 것도 음. 고객님 답변 준 게 있더라고요. 딴 사람이 올린 거 보니까 그런 거 해야 되나 막 보고 있는데 아내가 뭐 자기 사는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카톡이 장애라더라. 장애인 것 같다. 그래서 저 알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카톡 같은 거는 프로그래머들보다 오히려 일반 분들이 더 빨리 장애를 파악하시는. 맞아요. 저희도 사실 그런 거 많았었죠. 초반엔 특히. 그러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FCM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FCM이 저도 앱 생태계를 잘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파이어베이스에 제공하는 푸시 서비스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걔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어제 계속 그 알람을 받긴 했어요. 그래요? 네, FCM이 계속 밀린다고 알람 계속 왔었고 뭐 다른 이슈, 외부 네. 이슈가 있었고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저희 개발자들이 추정하는 걸로는 개발자. 카카오톡이 FCM을 망쳤거나 FCM이 카카오톡을 망가뜨렸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막 농담삼아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네. 장애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계속 알람 받고 있었고 조금 이제 푸시가 늦게 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카톡이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쓰니까 요즘은 문자 대신에 카톡으로 뭐 인증번호 같은 거 많이 보내잖아요.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그동안 못 해가지고 긴급하게 전환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저는 진짜 알림통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민방위 문서가 알림통이 아니라 민방위 문서가 네이버 전자문서로 온 거예요. 예. 딴 걸로 안 보내줘. 안 보내죠, 맞아요. 그냥 네이버 전자문서로 먼저 네. 보내고 네. 그걸 안 읽으면 딴 데로 보내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못 봤으면 어떡할 거야. 딴 데로 보냈겠죠. 했을걸요? 그런가? 그리고 문자로도 왔어요. 저도 음. 문자로 네이버에 뭐 해서 전자 뭐 민방위로 확인하라고 그거 누르니까 네이버로 가고 저는 아예 안 왔어요. 저는 문자를 번호를 때마다 딴 거 입력하시니까 그러죠. 뭐 이메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m not human 이런 거. 민방위 문서 같은 건 그렇게 안 하죠. 항상 잘 받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편했어요. 카톡이나 그러니까 정부 문서가 지금 네이버가 전자문서 하면서 원래 민방위 그거 보려면 맞아요. 맥히고 막 해야 되는데 폰으로 맞아요. 되니까 맥혀도 안 되죠. 거기 들어가서 또 뭐 네. 받아야 네. 되고 맞아 안 되긴 하죠 잘. 그건 좀 좋긴 했어요. 뭐 딴 이야기로 했는데 그리고 카톡 이거 장애남에서 다른 기사에는 그 말도 있던데 네이버랑 다음 실검을 부활시켜라. 사람들이 알 수가 없구나. 장애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한 거. 내 카톡이 잘못됐는데 다 쥐었다 깔고 있는데 네. 예전에 네이버 실검 있을 땐 카톡 장애 쭉 올라오니까 바로 1위에 뜨잖아요. 네, 카톡 장애니까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데 네. 실검이 없으니까 다 자기 걸 다 다시 설치하고 있는 거죠. 핸드폰 맞네요. 잘못된지 알고.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카톡 쪽에서도 그걸 정확히 안 보여준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지 아닌지 인지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상황에서 보니까 카톡을 봐도 이게 장애인가 아닌가 그걸 인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외였던 게 외국 솔루션 보면 스테이터스 페이지 네. 이런 것도 있고 약간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카톡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스테이터스 페이지 다 수동이고 낙겸이도 그리고 우리 서비스 할 때 보면 알잖아요. 뭐 하나 안 되는 거 아직 아마 우리도 안 될걸요? 아예 전체 장애나면 수동으로 여기서 맞아요. 설정을 하면 되는데 아마 그게 상황을 보니까 약간 간헐적으로 여기저기 장애나는 맞아요. 느낌이 그런 거 있는데. 같았어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고 네.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 느낌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런 것까지 다 챙겨서 한다는 게. 어렵죠. 아마 솔직히 뭐 힘드셨겠죠 다들 어제. 그러니까 저도 그 딴 생각보다 카카오 계신 분들이 좀 5월 5일 날 그러니까요. 오후부터 그러네. 바쁘시겠구나.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건 맞나요? 그 FCM이 파이어베이스가 제공해주는 푸시 서비스라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가 궁금한 게 FCM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구글 거는 안 돼요. 구글 메시지는 무조건 FCM 통해. 예전엔 GCM이라 그랬는데 네네네. 구글 거 무조건 그거고 애플 거는 애플도 뭐 네. 푸시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는 원래는 각자 보내야 되는데 구글이 좀 개념 있게 자기한테 보내면 애플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야. 네네. 오, 그러니까 우와. 그래서 원래 중간 서비스를 항상 만들고 막 관리했어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직접 운영도 하고. 근데 구글이 우리한테 다 보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해서 구글이 받아서 애플 쪽에 다시 보내주는 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상황이군요. 아니 FCM이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FCM이 장애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어차피. FCM 장애났을 때 이제 회사가 잘 똑똑하게 FCM 장애났으니까 애플로 직접 보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구글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구글 건 못 보내죠. 모바일 생태 정확히 몰라서 FCM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건가 없는 건가 푸시 서비스들이 그럼 내부적으로 다 FCM을 쓰는 거죠? 구글 거는 100% 쓴다고 음. 봐야죠.
애플 거는 이제 회사 선택마다 다르겠지만 아. 구글은 무조건 쓴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건 넘어가시죠. 네. 크롬 넘어가고 네. 네이버 블로깅 네. 이것도 뭐 저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좀 너무 그냥 재밌긴 했어요. 낙교님한테 중요했잖아요. 저도 아내가 막 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 이 16,000원을 엄청 그쵸. 많이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뭐지 한 15일 정도 블로그를 계속 쓰면은 30일 아니었어요? 30일? 30일인가? 30일인가 15일인가 그 글을 계속 쓰면은 2주. 아, 그래요, 2주니까 15일이구나. 14일. 16,000원을 우와. 준다는 이벤트를 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없던 걸로. 근데 이게 좀 작심삼일이라고. 제가 이거 했던 이유가 있어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블로그 공지를 읽어보면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 태그 2개만 달면 돼요. 무조건.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얘네가 엄청 실수한 게 뭐냐면 사실 글에 써 있어요. 그 공지글을 읽어보면은 한 줄만 스쳐도 됩니다. 자기네는 그렇게 써놨어. 그래놓고 나중에 어뷰징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한 줄만 스쳐도 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일기에 대해서 한 줄만 스쳐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한 거죠. 그냥 남아있는 계정 가지고서.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3일 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린 거죠. 얘네가. 아니죠. 낙교님처럼 어뷰징 할 거 생각 못 한 거죠. 어뷰징이 아니죠. 무슨 글 썼어요? 오늘 밥을 먹었다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한 줄만 써도 아니고.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한 거죠. 사실 부담 없이. 이거 해도 아내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해서 치킨이나 먹자고. 그래서 한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이버 블로그는 1인 3개까지인가 5개까지 계정을 네이버 여러 개 만들 수 계정이 있거든요. 한 명당 3개. 3개. 근데 그거를 다 허락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아. 한 명당 최대는 16,000 곱하기 3이었던 거지, 낙교님 사실은. 솔직히 2명에서 6개 아니, 쓴거 제 아내는 귀찮아 하지도 않고. 이게 그 3일 동안 그 했던 분들이 56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와. 이게 근데- 진짜 난리가 났던 게 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막 사람들이 트위터 아이디도 음. 그 오늘 읽기 까먹지 말고 쓰세요 이런 걸 바꿔놓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던 거죠 사실.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56만 명이 2주 동안 마치면 네이버가 9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총. 와.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 그 6만 건만 돼도 9억 6천만 원이 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물론 이게 네이버페이로 주는 거니까 뭐 당장 돈이 지출되는 건 아니겠지만 낙전이 있긴 빚이잖아요, 하겠지만. 다. 근데 이미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1,000원만. 1,000원만. 3일 동안 했던 사람 1,000원 주고 이제 안 할 거야 하고 끝낸 거죠. 그럼 법무법인 가겠네. 원래 이런 거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면 예전에 베스킨라빈스인가 비슷한 네, 일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음. 경품을 이렇게 중간에 고지 안 하고 바꿔가지고 그때 근데 당첨되신 분이 변호사여서 고소해서 아마 받아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 보상만큼. 그리고 더 웃긴 게 이것도 내부적으로 합의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처럼 누군가 올렸었는데 4일차 푸시 알림이 왔다고. 그러네요. 4일차 참여. 조기 종료 안내 후에도 4일차 알람이 왔다. 크론에서 안 뺀 거지. 그렇지, 안 뺀 거지.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니 뭐 아쉬웠겠어요, 낙교님은. 당사자분들은 힘들 것 같아서 뭐 제가 요새는 함부로 말 못 하겠는데. 이래서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부로 말 못하고 그러네. 유튜버들이 함부로 말하고 연결고리 없는. 네. 아니 왜냐면 힘들 거 아니까. 저도 제가 엮여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인프라 힘든 문제도 것부터 그렇고. 생각나긴 하죠. 근데 네이버 이거 줘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얼마에 90억? 90억. 근데 네이버 페이 평소에 이벤트 하는 거 보면 아마 엄청 많이 90억보다 줘요. 더 많이 주고 있을 거예요. 막 그 퍼센트나 막 추가 적립해 주는 거 생각하면 물론 이거는 페이가 아니라 이제 블로그 팀에서 했으니까. 블로그 팀이니까 네. 블로그 팀 돈이 없어서 돈이 어떻게 할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블로그라서 그런 것 같아요. 블로그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난 좀 가깝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제한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거 하면 안 그쵸,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좀 많이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 다계정 허용한 것도 그렇고 한 줄도 괜찮다고 한 게 그리고 저도 지금 최근에 뭐 이거는 제가 쪼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미리 깔아놓고 토스가 이벤트 했었잖아요. 아시죠? 토스가 무슨 이벤트 가입하면은 했어요? 주식 랜덤으로 한 주 주겠다고. 이게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와. 사실 다른 회사들도 이거 다 했어요. 특히 그 주식 계정 그 계좌 만들면은 한 5만 원 정도 주는 이벤트는 맞아. 맞아요,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토스가 잘한 게 뭐냐면 랜덤이야. 랜덤에 보면 삼성전자도 있고 근데 사람들 아. 맨날 그 비싼 높은 게 것만 있죠. 생각하잖아요. 높은 것만 비싼 생각하지. 이게 그쵸, 토스니까 맞아. 가능했지 이게 버크셔 있었어 봐요. 완전 랜덤은 아니고 10개 중에서 근데 비싼 거 보면 몇십만 원 했던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랬었지? 잘했다. 아무튼 비싼 애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이제 회사 분들 있는 데서 가입해보겠다 했는데
그날 그 전날인가 끝났더라고요. 이벤트 갑자기. 아, 여기도 갑자기. 갑자기 끝났고 전 안 주더라고요. 바로 탈퇴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전 예약했던 사람 또 안 줬어요. 아 맞아요. 그 그것도 사람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이벤트 기간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최근 한 1년 동안 글 안 쓴 사람 대상으로 하고 그치. 이랬어야 되는데 맞아. 아까 그 5만 원 준다는 것도 보통은 계좌가 없는 사람은 그쵸. 대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진짜 신경 쓰는 사람들은 가입하고 탈퇴를 해요. 그럼 5년인가 지나면 개인정보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벤트 참여를.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 가끔 보면 그 체리피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신 분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순수하게 정말 체리피킹으로 유명한 그 뽐뿌에 이런 데 보면 카드 설계 잘못하면 거의 회사 망할 정도 맞아. 그거 다 뽑아먹거든요. 해서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제일 잘하는 쪽이 통신사랑 음. 통신사도 까딱 설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카드사 이런 건데 네이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설마 있겠어 하면서 이제 약간 사람을 믿고 했는데 어뷰징하는 사람 아마 어뷰징 안 했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쵸. 그것도 생각난다. 그 옛날에 옴니아 사면 멜론 공짜로 해서 아직도 옴니아를 그 아, 유지하시는 정말요? 분이 있다고. 무제한 공짜. 네. 네. 구글도 있잖아요. 구글 포토였나요? 그 용량 포토 무제한. 무제한이었죠. 네, 예. 구글. 그 무슨 아. 자기네 폰. 근데 예. 구글은 그나마 다행인 게 꼭 쿠폰으로 올려야 되는데 아까 옴니아 이런 거는 그걸로 하고 뭐 유심을 이렇게 끼워서 뭐 무정 유심도 있고 많아요. 아, 정말요? 맞아. 대단한 옴니아 그 사람들이야. 멜론폰으로 쓰는 분 아직도 있어. 진짜 오래된 건데. 네, 이제 우리의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시간 많이 됐네. 2주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이제 단신 너무 긴 거 네, 아닙니까? 단신. 우리 그러면은 지금 충선이 오셨으니까 네. 게임 프로젝트 얘기 좀 그래요. 하고 좋아요. 가시죠. 네. 아 그래요? 우리 크라 얘기도 못했잖아요. 크라도 지금 다 끝났는데. 끝났어요? 크라는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크라는 스토어 순위 전 세계에서 다 내려가고 이제 이거 우리가 만든 크라. 그거 말고 아. 충선님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그 크라. 그 클럽하우스가 좀 많이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뭔가 등록하고 한 이틀 좀- 3일 만에 막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연예인들이 막 가입하니까 연예인들 모아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토요일 날 만나서 막 하루 만에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쵸. 만들어서 오픈한 게 있었는데 딱 그 하루 이틀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사용자 수가 이제 거의 없다는 거 확인하고 이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지금도 아마 돌아는 가고 있을 거예요. 그냥 떠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아무튼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걸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라고 해도 그 정도 속도를 못 내잖아요. 그 스택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선님이 쓰셨던 스택도 좀 소개해 주시고. 아 스택. 네네네. 그 일단 백엔드가 제일 제가 볼 때는 그 속도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썼던 게 하수라라고 하수라를 쓰면은 그 포스트그레스를 백엔드로 하는데 앞에 이제 GraphQL이 있고 이제 GraphQL이 있다 보니까 뒤에 이제 테이블만 만들면 그 컬럼별로 이제 수정, 뭐 추가, 삭제, 검색, 페이징까지 다 GraphQL로 쿼리를 만들어줘요. 쿼리를 만들어줘서 그 하수라만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CI/UD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인증까지 거기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수라에서 만든 그 JWT를 가지고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넘기게 되면은 누가 지금 이 행위를 하는지가 다 그 체크가 되고 거기에 기본적인 이 제한하는 것도 다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특정 아이디가 그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랑 같을 때만 수정이 가능하다. 네. 이런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돼서 사실 그때 그리고 더 좋은 게 GUI 환경으로 네네네.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불편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드민 페이지 따로 안 만들고 네, 맞아요. 그냥 그 불편한 인터페이스지만 어쨌든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 그쵸. 불편해도. 거기서 이제 연예인 이제 이름이랑 뭐 그런 계정 정보들은 다 기본 UI로 입력을 하고 앞단에서는 그냥 GraphQL로 조회하는 것만 조회하는 것만 했었고 그게 사실 제일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포스트그레스는 어디 떠 있어요? 포스트그레스도 그때 그 쿠버네티스에서 그냥 띄운 거죠. 개인으로 포스트그레스도 쓰시는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요. 그 44비트 클러스터에 띄웠었어요. 우리 쪽 포스트그레스가 클러스터에. 있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하수라를 써도 포스트그레스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하수라는
하수라 그 애플리케이션이 별도로 뜨는 거고 네네. 뒷단에 이제 포스트그레스도 띄워야 되고. 그럼 DB는 포스트그레스를 쓰는 거고 네. 하수라랑 연동을 해서 걔가 뭐 어드민이나 기본적인 CRU나 그런 거 다 구현을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그쵸.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프론트를 따로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프론트 그것은 별도로 있는 거죠 이제. 고객이 바라보는 프린트. 네네. 아 그건 이제 별도로 Next.js로 또 띄워야죠. 아, 그래서 앞단에서 이제 Next.js로 기본적인 화면 만들고 거기서 이제 GraphQL로 하수라로 다 요청을 보내서 네. 필요한 정보 이제 조회하고. 근데 이제 GraphQL이다 보니까 API 뭐 설계 같은 거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음. 요청하는 쪽에서 그거를 이제 정해서 요청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페이징 하기도 쉽고 검색하기도 쉽고 그렇죠. 뭐 추가 수정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아 정말 이거 하루 만에 될까 싶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은 그때 다 됐었고 그렇죠. 네. 사실 그때도 만드신 건 다 충성이 만드신 거긴 해요. 저 와가지고 그냥 연예인 맞아요. 찾아서 네, 입력하고 맞아요.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연예인 오시면은 그거 팔로우 보면서 또 음. 다른 분 유명한 분 없나 찾아서 올리고 맞아요. 그런 거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좀 재미있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뭐 그런 약간 전설 같은 얘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특히 원래 뭐 서비쿠라님도 이제 레일즈 생태계 쪽에 계셨지만 아, 레일즈에 그런 그쵸. 얘기 많잖아요. 뭐 하루 이틀 만에 서비스 만들어서 프로타입 만들어 내놓고 그리고 바로 이제 준비해서 프로덕션까지 나가고 그런 얘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진 잘 않잖아요. 뭐 아키텍처 더 신경 쓴다든지 준비하는데 훨씬 시간이 네. 많이 걸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미있는 것 같긴 해요. 빠르게. 그리고 그때 또 느꼈던 게 SEO가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EO? 그때 클럽하우스와 관련된 한글 웹페이지가 거의 없었는데도 애초에 그 크라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거의 순위권에 노출이 안 되는? 네, 맞아요. 그게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구글이 그런 걸 잘 하긴 하죠. 그리고 사실 저도 몇 가지 해보고 있는데 완전 최초 도메인이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최초 도메인이면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는데 크라 정도면 그래도 빨랐던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다른 데서 링크도 몇 개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영향 끼친 것 같은데 보통은 한 달 이상은 거의 아예 노출 안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아예 그 처음 발견된 도메인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긴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때 딱 설 구정이 겹쳐가지고 네. 이제 설 기간 동안 좀 추가적인 기능, 뭐 프로필 꾸미기, 뭐 SVG로 만들어서 PNG로 다운받고 이런 거 아 맞아요. 그런 것까지 추가하긴 했었는데 결국 뭐 요새 크라 자체가 조금 인기가 떨어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죽었죠. 조금이 아니라 아예 거의 우리가 아, 그래요? 만들고 한 3주, 2주 있다가부터 이제 쫙 내리막길. 저도 요새 거의 안 들어가 봐서 크라가 초대장을 이제 조금 풀 때 잘 되다가 이제 좀 많이 풀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써보면서 이제 갑자기 시들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그 뭐야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전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카드 사장님 그분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이제 느낌은 그쵸. 다르긴 그때는 막 뭔가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훅 올랐다가 그러게요. 다시 또 이렇게 정체되는 코인 거 같아, 보면 코인. 그래도 투자 받은 것 같던데 새로 또 그래요? 투자 라운드는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또 근데 투자는 받아도 지금 엄청 애매해진 게 원래 트위터가 그 기능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어? 인수화 제한도 했었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트위터 스페이스 나왔어요. 나왔고 나왔어요? 베타긴 한데 저도 나오긴 했어요. 기능 자체가. 그래서 할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도 공식적으로 그런 거 만든다고 만들었다고 했나 지금 세트 중이라고 했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라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내 트위터 친구랑 페이스북 친구 이미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좀 더 특히 이제 그 클럽하우스 기존처럼 뭐 현대카드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기는 또 트위터가 더 잘 맞잖아요. 애초에 크라랑 그쵸. 비슷한 시스템이잖아요. 한 명의 맞아요. 인플루언서 이렇게 따라가는. 네, 맞아. 빨리 크라를 접어야 돼요. 도메인 업데이트 하는 거. 그쵸 이제 접어야죠. 진짜 쭉 떨어졌죠. 그 구글 트렌드로 봐도 보이고 그리고 거의 전 세계에서 1위 잠깐 찍었다가 그쵸. 다 내려오긴 했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코로나 하신 분들은 잠깐일 줄 알고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맞네요. 코로나 사이트들은 더 중요해지고 막 백신도 생기고. 그쵸, 맞아요. 근데 크라는 생각보다는 맞네. 생각은 비슷했겠다. 거기도 처음에 금방 그쵸. 만들어서 네. 했을 텐데 이렇게 오래까지 또 코로나는 오히려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개발자들도 이거 한 달이나 하겠지. 다 그 생각으로 서버비도 그냥 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무튼 전 좀 그게 재밌었고 그러면은 왜 레일즈 안 쓰신 건가요?
레일즈요? 근데 레일즈가 프론트가 확실히 너무 좀 트렌드에 안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액트를 레일즈에 쓰려면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지금 좀 편해졌나? CP님이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웹페이지 AJX 간단한 거 정도 하는 건 레일즈가 여전히 빠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뭔가 많은 걸 하잖아요. 맞아요. 작업을 좀 더 이쁘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 걸 하려면 레일즈는 약간 단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프론트랑 예전엔 결합을 잘 해놨는데 이제는 결합이 이상해서 레일즈는 API로만 쓰고 결국 리액트를 띄워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럴 거면 이제 노드 쪽도 서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근데 제 생각에 크라가 더 잘 안 되는 이유는 레일즈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셨잖아요. 저나 너굴님이나 이 세 사람은 그 문서 작업밖에 못해요. 아예 이쪽 세상을 경험 안 해봐서. 근데 레일즈 하면 이제 적어도 이렇게, 저도 이제 낙교님이 한 거 봤는데 못 고치긴 했지만 개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설정이 개인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기라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리액트나 이쪽은 아예 경험 완전 안 해본 새로운 사람은 거니까. 진짜 신세계예요. HTML이 없어. 맞아요. 근데 맞네. 근데- 라디오 버튼도 추가 못해요. 인풋 박스도 내가 추가 못해요. 보면. 맞네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도 또 서비스런이 뭐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건 다음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완성을 하긴 했는데 mysetting.io라고 들어가시나요? 네 들어가질 겁니다. 아, 될 수가 없네. 아, 레일즈 문화가 아니야. 왜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M1 맥북 사고 나서 네.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에서 원래 많이 이제 방문해 주시는 글 중에 하나가 맥에다가 개발 환경 설정하는 글. 아, 네네. 그 글이 그래도 방문자 수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스스로도 그걸 보고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제 M1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럼 좀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내용을. 그래서 원래는 이제 블로그 글 업데이트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약간 요런 좀 개발 환경 관련된 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거, 요런 거만 좀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작게 일단 이것도 생각하고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일단은 이제 개발과 관련된 환경 공유하는 거, 그리고 앱 사용법,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 이제 프로필은 사실 CRUD잖아요, 거의. 근데 CRUD인데 이제 개발에 특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스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쓰는 장비가 뭔지, 약간 그런 개발에 이제 특화된 거를 해서 프로필을 꾸미면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했는데, 요거는 지금 그 좀 그 내용을 좀 등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용 조금만 더 등록하고 한번 트위터로 오픈을 해보고 또 반응을 보고 과연 크라처럼 사라지는 서비스가 될지 아니면 유지되는 서비스가 될지. 저 아까 잠깐 이제 더 만드신 거 봤는데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뭐 낙규님 좋아하시는 베어라든지 뭐 최근에 뭐 한참 얘기하셨던 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들 사실 찾기 힘들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앱에 대해서만 쓰다 보니까 그런 검색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약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쭉 정리된 것들을 중에 내가 어떤 걸 찾아보겠다. 뭐 나중에 더 곧 그 발전을 한다고 하면 이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애플리케이션들 이렇게 뭐 추천도 해준다거나 맞아요. 해서 그런 것들 보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 찾기 쉽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더라고요. 피벗 하신 거 아니에요? 프로필 페이지. 저는 피벗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려서 지금 보니까 프로필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맞아요. 페이지는. 거의. 근데 그렇긴 하죠. 앱도 원래 처음에 크게 생각했다가 낙교님이 낙교님이 누가 글 쓰냐고 요새 힘들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거의 프로필 쪽 위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그래도 쓰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요번에 특이하게 한 거는 거의 초기 비용을 0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한 게 이제 서버를 그 Next.js 버셀 이 프리가 무제한 프리? 하여튼 개인용 말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개인용은 계속 프리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고, 어디까지 그걸 해줄지 모르겠지만 버셀도 넥스트.js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쵸. 버셀이 맞아요. 회사 이름이면서 서비스 이름이고 네네. 거기서 Next.js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도 만든 거고. 그럼 네. 넥스트.js에서 만든 걸 버셀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 그게 네.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쉽게 왜냐면은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거의 원클릭으로 배포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연결하고
그리고 백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 백엔드가 최근에 제가 우연히 찾은 게 슈파베이스라고 파이어베이스의 클론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픈 소스인데 서비스도 있는 거죠. 그쵸. 네네. 그래서 백엔드가 이제 포스트그레스로 되어 있고 아마 제한이 그 용량 제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용량이랑 그리고 그 데이터를 조회하는 용량 제한인데 뭐 초반엔 어차피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걸로 해서 그것도 이제 빵원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이미지가 그래도 좀 트래픽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막 찾아봤는데 이미지 CDN이 잘 안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AWS만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AWS도 비싸잖아요. CDN 비싸서 그냥 AWS S3는 쓰는데 앞단에 CDN을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붙여가지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제가 알기로 무제한 무료거든요. 거기도 개인 근데 도메인을 무조건 붙여야 되잖아.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도메인도 공짜로 서브 붙이면 되잖아요. 도메인은 네네. 전용 아 도메인 관리를 이제 클라우드 네. 플레이어에서 하는 거고 맡겨야 돼요. 클라우드 네. 플레이어. 거기서 넘겨서 이제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계속 써도 그 이미지는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이미지 S3 X에 올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네네. 근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비용 똑같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S3에서 이미지를 많이 패치해서 CDN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한 번 접속하고 그쵸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 한 명이 들어오면 이 CDN이 캐시 날아가는 게 약간 랜덤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맥스 에이지를 1년으로 걸어놓긴 했어요. 그건 그 사람 컴퓨터에서 기준인데 요즘엔 폰도 쓰고 막 그 CDN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아, S3 그래요? 요청을 하고 거기에 아. 있는 어차피 그 해시가, 퍼블릭 걸로 캐시 보고 아마 더 그러네. 요청 안 할 거예요. 해시가 바뀌지 않으면 네네네. 그대로니까 이미지는. 그렇죠. 아니면 뭐 GitHub을 써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1년 걸어도 좀 보장은 안 해줘요. 용량 개념이 없어요 CDN에서. 아 그치 용량 그 개념이 없긴 하죠. 언제 사라지는지 자기들 마음이면 네가 설정은 했지만 그러네요. 네. 그거를 GitHub 써도 되지 않아요? 근데 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거든요. 또 나름 여기에 네? 제가 만든 서비스에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근데 GitHub을 쓸 수는 없고 뒷단에서 기 쓰는 거죠. 기스로. 그쵸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죠. 파일 업로드 기능은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프로필로 거의 피벗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앱 보면은 앱 소개 기능이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거 올릴 수 있고 프로필 이미지도 올리려면은 파일 업로드 필요하지 않나요? 프로필도 뭐 그럴 수 있죠. 프로필은 뭐 그냥 트위터 땡겨도 되는데 이게 만드신 거 이제 블로그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당장 GIF 넣어놓으셨어요. 저기 GIF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요? 동영상에? 저기 아스키네마라고 아, 터미널 녹화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저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게 동영상 같이 보이지만 실제 제이슨으로 되거든요. 제이슨으로 되고 되게 복붙이 돼요. 예, 용량도 터미널 되게 안에서 작고 쳤던 게 움직이는 것도 진짜 터미널 같이 움직이고 엄청 예쁜 것 같아. 저도 프로필 페이지로 전환하고 저 글을 44비치 같은 개인 블로그에 링크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저 그렇게 쓰려고요. 지금 쓰려고 대기하고 가입했는데 편집이 안 되네요. 충분히 이거 위에 기술 이거 없애주세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쿠버네티스 도커 막 이런 거 하는 게 링크드인에도 있고 프로그래머 사이트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네. 막상 하다 보면 웬갖게 다 적혀 있어도 이게 크게 메리트가 있나 이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밑에 컴퓨터나 이런 거는 뭐 누가 오픈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기술은 진짜 점점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충삼님도 지금 레일즈도 할 줄 아니까 레일즈도 적긴 하는데 그렇죠. 이게 구분이 어려워져서 그냥 차라리 저 개발 환경이랑 개발자 컴퓨터 키보드 이런 거 깔끔하게 하고 맞아. 이거 빨리 그거 아니, 쿠팡 걸어야죠. 쿠팡 아마존 바로 걸어야죠 지금. 서비코라님 링크 들어와 보니까 이거 완전 이력서로 쓰셨는데요. 이거 아까 그 얘기했어요. 샘플이죠, 샘플. 이력서. 거의 이력서 느낌인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 서비코라님도 저는 얘기했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이트 하나 있긴 하거든요.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네네. 유즈디스? 유즈디스라고 여기가 인터뷰 사이트예요. 맞아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유즈디스 맞나? 아니면 유즈스 테크. 저희 사이트 맞아요. 유즈스 디스 맞는데 uses.dis.com이거든요. 여기가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도 있고 안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어떤 툴들을 쓰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데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내가 이맥스를 쓰는데 다른 사람 이맥스 쓸 때 또 다른 거 못 쓰지? 이런 거 궁금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 요즘엔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궁금한 분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또 내가 쓰는 툴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구글에서 사이트 검색하면은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검색해서 아 내가 쓰는 툴을 쓰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그 사람들 딴 거 못 쓰지? 이런 거 검색해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요거를 좀 모티브 삼아서 나왔던 그때 개발자가 자기 뭐 쓰는지 공유한 사이트 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users.md인가 그거 만드는 사이트 그걸 모아서 또 사이트를 만드는 게 있었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은데 막상 만들려면 엄청 귀찮거든요. 아, 제가 이제 기술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약간 유사도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용하는 앱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기술을 쓰는 사람한테 유사도 앱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술 쓰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앱을 쓴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써보세요. 약간 타겟팅? 얼마나 사람 다 자기 거에 쉘 스크립트 넣을 것 같고 그치. 저는 HTML, CSS 저는 빨리 프로필 해주시고 오지 이미지 해주세요. 오지 이미지 돼요. 했어요. 했어요? 네. 오지 이미지가 또 버셀에서 오지 이미지 만드는 거를 오픈 소스로 제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방식을 보니까 크로미움 그 헤드리스 크로미움 띄우고 그 화면을 그냥 캡처하는 방식이라서 네네. 되게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서 오지 이미지. 네. 빨리 넥스트JS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44비트 다 그걸로 넘어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XJS로? 새로 개발하나요? 나균님 그걸 하나 새로 개발하는 건 만들어 주세요 프로필 두 번째로. 근데 저 만들었는데 어떻게 추가해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보이는데? 로그인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 설정 내 프로필 아, 관리로 설정. 바꿔야겠다.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몰랐어요. 이거 해볼게요 제가. 드디어 두 번째 두 번째 분이 생겼어. 네네네. 이거 그거 아니죠? 비동기 아니죠? 제가 추가하고 나니까 저번에 크라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추가하고 나서 유저스에 들어오니까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제가 좀 고민하는 포인트긴 한데 Next.js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네네. 모든 페이지를 마지막에 CDN으로 만들어 버려요. HTML 파일로. 그래서 처음 접속할 때 무조건 속도가 뭐 0. 몇 밀리세컨드 뭐로 떨어지게끔 하는 게 얘네 목표라서 네네. 그걸 하는 동안 백그라운드로 새로 페이지를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해야 이제 최신 내용이 보이고 결국에 사용자가 보는 건 무조건 빌드된 HTML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는 동안 안 보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신박하네. 그냥 매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레일즈 방식처럼 SSR로 이렇게 네. HTML 렌더링 할 수 있는데 얘네는 앞단이 무조건 CDN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택한 것 중에서 일단은 지금 CDN으로 선택을 해놓은 거라서 누르면 아마 페이지는 되게 빨리 뜨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로 고침 안 하면은 내용이 안 보이는? 제가 가입하고서 봤는데 없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게 뭔가 아직 덜 만들어진 건가 했는데 1분 정도 지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바로 되는데. 그게 아마 누가 그 사이에 새로 고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피벗 하셨으면 네. 도메인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팅 아니잖아요. 기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툴 당근마켓도 다 이게 다르게 쓰시네. 뭐요? 제가 깃허브 프로필 땡겨오게 해놨거든요. 그렇네. 근데 이제 창훈님은 당근마켓 영어로 써두셨고 그리고 쓰고 싶은 마음대로 쓰니까. 나균님은 캐롯이라고 쓰시고 더 정확하게 가져오고 싶으시면 그 기도 모거니제이션 가져오셨어야죠. 그걸 땡기면 되는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회사 거. 근데 모르겠어요. 오르가니제이션이 여러 개인 사람은 뭘 땡겨야 되지? 나균님은 소개글도 써놓으셨네요. 깃허브에. 뭐라고 썼죠? 클라우드 엔지니어 루비 프로그래머. 루비. 이런 분들이 기술 스택에 다 쓴다니 마크다운도 넣고 있는데. 근데 마크다운 약간 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데 뭔가 이게 의미가 이제 아닌 건 아닌데. 근데 기술 스택보다 그냥 약간 장비 같은 거 못 쓰는지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 빨리 바꿔주세요. 그러네. 마이 기어 이렇게 진짜 바꿔야 되나? 그리고 기어 하면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쿠팡이랑 아마존 그거 걸면 맞네. 맥북 한 대가 몇백만 원이잖아요. 커미션 3%만 해도. 그 들어왔어요? 뭐요? 제가 맥북 산 거.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오, 얼마 들어와요? 궁금하다. 3-4% 이상 그럼 저한테도 얘기하시지. 저는 그냥 샀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센스가 그러네. 없어요. 그러네. 기억을 하고 물어봐야지. 물어봐서 했어요. 아무 손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저도 아무 손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만 원 날린 거에 두 대 그치. 샀으니까 맞네. 거의 10만 원 날린 거죠. 저는 집에 가면서 그냥 이거 사야겠다 해서 이렇게 투자 그 관점이 부족하다니까요. 맞네. 무조건 링크 한번 거치고 사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까이다니. 저 몇 번 트라이 했는지 몰라요. 그 CP님한테 그거를 리워드를 주기 위해서. 아, 그게 뭐 어려워요? 아니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되나 안 되나 이걸 저는 모르니까. 쿠팡에 잘릴 수도 있어. 아 정말 어뷰저로. 안 들어. 누가 이렇게 또 쿠팡에서 이거. 위로 중에 원래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뭐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제 생각에 사는 거잖아요. 쿠팡은 아무 말 안 할 것 같은 네. 게 아마존은 그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거 커미션 주는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맞네. 그건 대놓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굳이 막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지네들이 마케팅 열심히 하면 우리도 돈 벌고 그러니까 그 뭐 배너 광고 막 네이버나 구글에 광고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는 거지. 그러면 걔네들은 어뷰징 하려고 다른 쇼핑몰에서 살 거를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쇼핑 쪽 세상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저희 당근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물건은 아마존에도 있고 이베이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꼼수를 써서라도 아마존에서 사면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은 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맞아. 뭐 그렇긴 하죠. 네. 그 뭐 샀다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어플리케이션을 주고 싶어 이런 거니까 맞아요. 구글이나 그런 데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의식적으로 클릭하면 안 되니까 광고를. 아, 그 약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광고 있어서 일부러 그러면 안 클릭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되죠. 그런 거 하면 안 돼. 일부러 클릭하는 건 안 되고.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음, 그게 오히려 더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구글 신을 믿고 하면 안 돼요. 아,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는 건 괜찮고. 그렇죠. 아 그렇죠. 음. 뭐 그거는 뭐 이 사람 관심 있어 할 만한 거 링크 다 걸면 네. 돼요. 그냥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컴퓨터 링크 이런 거에 다 걸어주면 돼요. 뭐 아까 마이크도 블루에 뜨는데 이런 거 다 걸어주면 그러네. 돼요. 거기다 걸어야겠네. 안 걸 이유가 없어. 그 사람도 그거 다시 구글에 검색해야 되거든요. 뭔지 맞네. 모르니까. 바로 구매하길 넣어야겠네요, 다. 그거 그냥 아마존이나 구글에 근데 하시려면 빨리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쿠팡 또 그 가입하는 거 좀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지금 쿠팡 이용해서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저희 당근에도 막 그런 글 쓰는데 아 맞아요. 무조건 모든 글을 쓰고 거기 링크를 막 숨겨놓고 네이버 카페 그린 것처럼 해놓고 거기 실제 하이퍼링크 href에는 쿠팡 파트너스 걸어놓고 아. 이런 사람이 진짜 많은데 어쨌든 한 번만 클릭하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돈 벌기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막 그런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링크 넣으라고. 링크를 무조건 막 한 이렇게 번만 서접하게 클릭하면 넣고 되니까. 혹은 뭐 카톡 단톡방에 그냥 넣어버리고 막 해서 쿠팡도 이제 그런 어뷰저 잡는 차원에서 좀 더 빡세지긴 할 거예요. 네. 어. 제대로만 하면 근데 좋은 것 같긴 해요. 어울림 한게 안 보이지? 모르겠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요거 잘 되면은 네. 이 프로필 링크를 이제 트위터에 사람들 올리기 시작하면은 요거 한 번에 쭉 퍼질 것 같아요. 아, 제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빨리 다 준비해 주셔야죠. 뭘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쿠팡 파트너스 준비하시고. 아, 그러네. 아 퍼지기 전에. 제 거 쓰셔도 됩니다. 제가 많이 지금 누가 맥북 에어 13인치 제 걸로 2020년 두 개 샀거든요. 350만 원이에요. M1이 아니라 비싸거든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 두 대로 10만 원 벌었어요. 음. 누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 낙교님 같은 분이 160만 원에 사가지고 이야. 제가 한 5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 만났는데 제 랩탑보다 비싼 폰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후회하고 있어. 이거 진짜 팔고 싶다. 무조건 환불 되지 않아요? 쿠팡? 아니 늦었죠. 아니 아이폰. 아이폰. M1은 말고. 지금 이거 근데 M1 쓰시는 거예요? 네, M1이에요. 바로 바꿨네. 너무 안 살 것처럼 해놓고. 그러니까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실 어때요? 주문했었잖아요. 주문했었는데 약간 밀리는 것도 있고 또 그때 막상 취소되니까 좀 애매하다. 나중에 사자고 했던 건데 저번 주에 토요일인가? 44비치 멤버분들이랑 같이 만났는데 너무 칭찬하시니까 이 사야 되나? 바로 샀죠.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아주 다 M1이잖아요. 근데 명. 네, 다 M1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시빈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텔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팔아야 돼요. 맞아. 다들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텔 맥 다 파세요. 그러니까 안 파셨잖아요. 안 파실 거잖아요. 팔 거예요. 팔 거고. 이게 개발자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개발자라서 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동안은.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 인텔 맥북 다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맞아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이맥 빨리 파세요. 제가 그때 꼬셔서 사셨지만 비싸게 그러니까요. 더 늦기 전에 너굴님 바로 파셨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원래 애플 거를 1세대 쓰지 말라고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네. 근데 얘네가 로제타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진짜 정말 아예 없어요. 너무 이 맥북 에어가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거의 꿈의 모델이거든요. 왜냐면 펜리스인데 안 뜨거워져. 성능이 맞아요. 좋아. 이거 원래 사람들이 맥북 에어에 바라던 그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맥북 그 12인치 사람들이 사면서 그거 했다 포기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진짜 쓸만한 물건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M1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성공시켜버려서 그 옛날 뉴맥북이 비싼데 맞아. 가벼워서 아이패드 샀더니 뜨거워지는데 맞아요. 펜은 없고 배터리는 빨리 맞아요. 딸고 네. 말도 안 되죠. 그거 많이 했었죠. 많이 했다가 이제 포기했고 왜냐면 그게 좀 뭐랄까 맥북 에어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11인치도 그랬었고 12인치 맥북도 그렇고 근데 지금 11인치 맥북 갖다 놓잖아요. 얘랑 크기 똑같아요. 크기 베젤 차이가 있어서 베젤 맞아요. 때문에. 진짜 조금 차이 안 나요. 작긴 한데 조금밖에 차이 안 나고 근데 진짜 13인치 맥북 에어 M1은 이거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음 모델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사도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10년 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10년 뒤에 이제 대박이다. 이 방송은 불과 며칠 전 토요일에 막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기다린다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 근데 진짜 로제타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이거는 로제타의 승리인 것 같아. M1도 M1인데 어떻게 잘했을까?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 그냥 되고 그 음. 앱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랍박스가 아직 M1 지원 안 한다는 거 보면서 얘네 일 안 하는구나. 아니 안 돌아가는 거 많아요. 지금 막 써서 그렇지 그 도커 마이스퀘어 버전 기본 안 돌아가서 아 맞아요. 그런 거 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개발자는 고생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이것만 쓰면은 사실 개발자 아닌 분들은 진짜 안 쓸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게 좋아졌죠. 원래는 그 금융권 뭐 까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맥에서 잘 안 됐으니까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분들도 그냥 한 대 정도 남겨놓고 다 파는 게 맞지 않나? 음. 지금 파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지금 음. 만약 진짜 M2나 M1X 같은 거 차세대 모델 나오면은 아 진짜. 딱 바뀔 것 같거든요. 아이맥도 그렇고. 그러면 그땐 좀 늦지 않을까? 지금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같아. 인텔 맥북을. 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할인을 아무리 해도 사면 안 되고 심지어 더 비싸요. 인텔 맥북이 지금 맞아요. 인텔 아이맥도 더 비싸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자나 뭐 사운드 엔지니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빨리 팔아버려야 돼요. 수요가 있을 때. 제거 아이맥도 그때 그 충삼님이랑 해서 풀 모델 거의 400건 가까이 해서 샀잖아요. 2020년 모델. 네, 어떻게 그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M1 맥북 에어 사고 쓰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거 100만 원인가 더 깎아가지고 바로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왜냐면 M1이 이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으니까. 맞아요. 맞네. 그래서 그때 그거 사간 분도 동영상 편집하려고. 근데 그건 좀 이해가 돼. 왜냐면 화면도 있어야 되고 좀 스펙. 그러니까 애가 안 느린 것 같은데 동영상 인코딩이나 뭐 설치나 이런 빌드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인텔보다 속도가 떨어지긴 해요. 맞아요. 열을 안 받고 그냥 별 이상이 안 느려서 그렇지 속도는 확실히 느리거든요. 지금 아마 개발자분들은 16인치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16인치랑 프로. 그러니까 이 차세대 M1X 말하는 건데 근데 기다려는 안 될 것 같은 게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제가 써보고 고개발자가 써보고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쓰고 싶은 사람 그럼 선택해서 쓰게 해달라고 이제 인사팀에 말해가지고 네.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맥팀에. 그래서 맥팀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해보고 돌아가네 하고 이제 받았어요. 맥북 프로 13인치 그 M1을. 네. 근데 안드로이드 개발자랑 레이즈 개발자 지금 그거 다 반납하고 그냥 인텔 거 다시 받아갔어요. 진짜요? 왜요? 안드로이드 개발 실제로 하기에는 속도가 느리대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비슷해. 빌드나 이런 게 빡세게 들어가면 열을 내더라도 좀 빠른 게 낫대. 내가 쿨링하면서 거기에서 약간 성능이 딸리는 것 같고. 맥북 프로는 펜이 있잖아요. 네? 맥북 프로 펜이 있어도 안 되는. 그러니까 CPU의 단기적인 그 성능 그 파워가 M1은 이렇게 약하면서 오래 가는 거고 인텔은
한번 빵빵 때리면서 배터리 많이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바꿨고 레일즈 개발자도 레일즈 쪽이 좀 생태계가 복잡해요. 올드하긴 하죠.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엮인 게 맞아, 많은데 맞아. 저도 제 기본 레일즈 만드는데 아무 이슈가 없었는데 회사 거는 좀 거의 5년 동안 뭐가 쌓이다 보니까 가끔 뭐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인텔은 잘 되는데. 인텔은 그냥 되는데 왜냐면 다 인텔로 썼으니까. 그게 지금 이슈가 있는 게 진짜 될 것 같긴 한데 왜 안 되지? 잘 대부분 모르겠다. 되는데 내가 그 고생을 해야 돼. 이거 그냥 그치. 인텔 쓰면 되는데 내 일주일 동안 그 방법을 찾고 막 삽질해야 되는 거지 일해야 되는 와중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나 이렇게 개발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도 M1 사자마자 했던 게 회사 프로젝트. 인프라니까. 인프라 일하면은 네. 저도 컴파일 M1 많이 사자마자 회사 프로젝트 먼저 띄워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도커 이미지가 파이썬에서 그 파이썬 버스터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그 데비안 소스예요. 근데 버스터가 있고 버스터 슬림이 있어요. 저희가 쓰던 게 버스터 슬림이에요. 근데 버스터 슬림에서는 도커 이미지가 빌드가 안 되는 거예요. 빌드를 하다가 그 포스트그레스 관련해서 이제 커넥터가 필요하니까 그 클라이언트라고 해야죠. 포스트그레스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죽더라고요. 그 뭔가 설정이 없다고 pg 컴피그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 하고 이제 버스터 슬림 말고 그냥 버스터로 했거든요. 두 개의 이미지 크기가 거의 3배 차이 나요. 슬림은 한 300메가 정도인데 그렇죠. 버스터는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버스터에서는 빌드가 잘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고 이제 버스터 슬림에서 뭐 GCC 설치해보고 뭐 몇 가지 설치해보니까 또 되긴 돼. 근데 이제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다 디버깅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이런 거 디버깅하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회사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분께 하나 살 일이 있어서 근데 물어봤더니 도커는 띄우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도커 백엔드를 뭔가 자기가 건드릴 일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M1에서 띄울 수 있는 방법을 그거 슬림을 그냥 버스터로 바꾸면 되니까 그거 해서 알려줄 테니까 해볼래?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노드 설치할 때 그때 약간 고생하셨잖아요. 그 문제 빼고는 지금 되게 잘 쓰고 되게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그러네. 그래서 약간 회사 업무로 내가 진짜 바쁜 와중에 개발을 해야 되면 솔직히 다른 데 시간 낭비 안 하고 인텔이 여전히 매력적인데 이제 그런 빡센 거 안 하고 제가 좀 여유롭게 그런 거 시간 좀 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M1도 나쁘지 않는데 반대로 그거예요. 컴퓨터가 2대 있다 그러면 한 대 정도 인텔 놔두고 그렇죠. 한 대는 그냥 M1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도 과감하게 옮길 수 있었던 건 회사 아이맥이 있으니까. 그쵸. 회사에 네. 있으면 당근이 엄청 달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선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약간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보면은 지금 최근에 도커 정식이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정식 버전 나왔죠. 네. 정식 버전에서 MySQL 안 돌아요? 그 플랫폼 아키텍처를 지정해줘야 돼요. 지정하면 돌죠. 네. MySQL이 안 됐었는데 한 원래 1, 아예 2주 전까지는. 지정해도 안 됐어요. 정식 네. 버전 전에는. 왜냐면 이미지가 도커브에 없어요. 해당하는 그러니까 플랫폼 이미지. 도커브에는 아. X86 그거만 있었는데 네.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는데 맞아요. 그 전에는 그 MySQL을 맥 M1 도커에서 돌릴 때 플랫폼 아키텍처 그걸로 지정해도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돌고 어떤 애들은 안 맞아요. 돌고 해도 이랬는데. 불안정하다. 네. 대놓고 네.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식 정식에서는- 버전에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 로제스타를 쓴다. 로제스타를 써야 되니까 로제스타부터 깔아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존엔 모르겠지만 정식 버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CP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아키텍처가 ARM이잖아요. 네. 그래서 ARM 뒤에 또 뭐 붙어 있는데 뭐뭐 해서 64. 64비트 쪽 아키텍처가 따로 있고 기존 그 AMD 64라고 인텔용 지원하는 또 아키텍처 네. 따로 있어요. 근데 맞아요. 도커가 이미지를 지금 이미지 이름 하나에 아키텍처별로 여러 개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피셜 이미지들은 그걸 좀씩 올라오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MySQL은 그게 지금 AMD 64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AMD 64 플랫폼으로 강제 실행시키면은 이제 인텔 플랫폼으로 로제타로 돌아서 이제 네. 실행이 되긴 하는 거죠. 근데 ARM 버전 없으니까 뭐 성능 저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어차피 도커에서 띄우는 순간 성능은 똑같이 느릴 거야 아마. 도커가 애초에 그 가상화돼 있는 맞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안정성만 그렇긴 그래도 하죠. 확보되면 네. 다행인데. 로컬에서 개발용으로 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식 전에는
그 AMD 64비트 버전 가져오는 것도 안 됐어요. 가져와서 음. 실행이 어떤 애는 되고 맞아요. 어떤 애는 안 되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여전히 안 되는 게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럴 수는 있죠. 있죠. 그런 어. 상상을. 그리고 도쿠 파일도 같이 못 써요. 낙규님이 M1 안 쓸 때는 본인이 그냥 MySQL 적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져와요. 그러면 도커 컴포즈에 아키텍처 x64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서로 다른 도커 컴포즈 파일을 써야 되는 상황. 근데 저도 좀 골 때리다고 느꼈던 게 골 도커 네이밍 시스템이 아키텍처 구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름으로 AMD 64 거 받아왔다가 그렇죠. ARM 받아오면 덮어 써버려요. 이미지 남아 있는데 그 이름 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걸 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워요. 제가 도커가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같은 이름에 같은 태그를 쓰면 안 되는데 왜냐면 네, 맞아요. 아키텍처에 따라서 코딩도 달라지는 경우가 물론 우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는 없지만 더 네이티브 개발 C로 내려갈수록 더 있잖아요. 그래서 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많이 이런 고려를 상상을 했던 것 못했던 같고. 거죠. 네. 아니죠. 그게 이제 막 나왔을 때는 저거 바꿨어야지. 네. 기존에도 원래 있었을 거야 아키텍처 개념은. 회사가 음. 망해서 그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고. 사용하던 이미지를 아키텍처를 바꿔서 한다는 이런 뭐 그쵸. 상상을 잘 못하는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왜냐면 리눅스 있죠. 쓰면 그냥 계속 리눅스를 쓰는 거고 뭐 그 사람이 애플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똑같은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발자 측면이고 음. 도커는 사실 배포 쪽을 생각해야 되는데 AWS처럼 그라비톤 같은 전용 CPU에 도는데 그거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쓰는 게 맞지. 이게 이름이 막 하나 가지고 두 개 빌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물론 이제 많이 해주지만 그렇게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ARM 64로 빌드된 이미 전혀 따로 만들어 놓게 했더라고요. 도커 허브 안에서도. 근데 그게 모두 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게 그냥 그것만 돼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헷갈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AMD 64만 무조건 쓸 것도 또 아니니까 한동안은 좀 혼란 상태일 것 같긴 한데 뭐 ARM 64 거 쓰면 일단 잘 돌아가긴 하더라. 그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빌드하면 여기서 잘 돌겠죠. 네.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만 더 지나면 개발자들 문제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점점 많은 개발자들이 다 M1으로 넘어오고 같이 맞아요. 삽질을 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앞에 해결하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그 M1 글 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 M1에서 안 되는 거 해결하는 법 이런 거 진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쉽진 않겠지만 버추얼박스 같은 게 지원이 되면은 오히려 훨씬 깔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데. 가상 쪽은 그러니까 도커는 그나마 했는데 패러럴즈나 그 패러럴즈 말고 패러럴즈는 지원했고 그 뭐지? 그 제니모션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 띄우는 예. 블루스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유들이 하나도 안 돼요. M1이 아예 안 돌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뭐 그 뭐냐 로제타로도 안 돼요. 해서 제가 예전에 로컬에서 막 여러 개 띄워놓고 각 나라별로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M1에서 걔네들은 아예 계획조차 없고 베타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거의 풀기 힘든 문제 수준인 것 같더라는데 버추얼박스는 패러럴즈가 근데 패러럴즈가 했어도 보면 그 안에 도는 윈도우도 결국 암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추얼박스를 해도 그 안에 들어오는 OS들이 결국 다 암 버전이 돌아가게 그 인텔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패러럴즈 지금 정식 출시됐잖아요. 거기에 도는 윈도우는 안 버전. 다 암 버전 윈도우만 돌아가니까 사실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긴 하죠. 네, 그런 근본적으로 메리트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없죠.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원격으로 합시다. 우리 전에 맞아요. 클라우드 코딩 얘기했었잖아요. 클라우드에 도커 띄워놓고 그게 더 나을 수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버추얼박스 이야기하는 거 버추얼박스 띄우고 거기에 인텔용 맞아. 까는 걸 네. 생각하셨을 텐데 네. 그렇게 해결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근본적으로 안 되나 봐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저도 뭐 이쪽 깊게 하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가상화의 가상화 느낌이니까. 그런 거 언젠간 될 수 있겠지만 이거 많이 퍼지면 근데 저도 그 아키텍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ARM 64랑 지금 시간이 네, 1시 55분. 네. 네. 오래됐어요. ARM 64랑 뭐 그라비톤의 ARM이랑 같은 아키텍처예요? 같지 않을까요? 베이스는 같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최적화해서 갖다 올릴 수 있는 건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라비톤이 더 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래프도 잘 될 수 있어요. M1 개발자들이 쓰면서 이렇게 노드나 파이썬 문제 다 해결해 놓고 그라비톤은 그냥 그러니까 AWS나 서버 쪽에서는 공짜로 먹는 거죠. 애플이 노력해 놓은 거. 그쵸. 사실 애플이나 AWS 이런 거 서버는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원 안 해.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댓글이 거의 없네요. 많이 채팅해 주시면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